큐시트 회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 제목은요. 이재명 집에서 현금 가방 검찰 계좌 추적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 언급했던 검찰 어제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집에 억대 현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는데요. 네. 이 이야기 어디서 나온 건가 봤더니 검찰 대장동 수사팀 어제 의외의 인물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누구요? 바로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이 전 경기도청 직원 A 씨인데요. 네, A 씨는 검찰에서 지난해 이 대표 자택에서 누군가 현금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봤다며 네. 해당 돈을 옮긴 이로부터 이게 한 1, 2억 원쯤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A 씨 대리인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을 검찰에 진술한 게 맞다고 하고요. 네. 실제 이 대표 명의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방에서 네. 해당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해당 날짜에 해당 금액이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이 돈을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뭐 일단 굉장히 거액의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간 건 확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돈이 대장동에서 나왔다고는 왜 그렇게 보는 거죠, 검찰은? 아무래도 일단 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돈이 들어간 입금된 시점 지난해 6월입니다. 네. 지금 대장동 수사팀 이 김용 부원장이 지난해 4월에서 6월 사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계산 자금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네. 시점이 이제 공교롭게도 겹치는 상황입니다. A 씨가 언급한 이 현금이 이 김 부원장이 받은 수수 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수사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 영장도 발부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 억이 넘는 이 굉장히 좀 큰 금액인 이걸 왜 집에 갖고 있었던 걸까요, 이수아 기자? 네, 이 대표 민주당 공보실을 통해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네. 지난해 6월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 7천여만 원의 처리를 위해서 보류하고 있던 현금을 네. 평소에 거래하던 이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라고 밝히면서 해당 현금 모친상 조의금 등을 가지고 있던 것도 있고 네. 이 보유 사실은 공직자 재산 신고서에 모두 신고돼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금이 어떤 대장동 의혹과 연관돼 있다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 성립 불가능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이재명 대표 측 해명에 네. 저희가 오늘도 이 제보자 측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한마디로 석연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어. 해당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났는지는 이재명 대표가 해명한 일이 맞지만 네. 이게 상식적으로 이 3억 원, 2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수년 네. 동안 집안에 있었다는 게 국민 정서로 납득이 가지 않을 만한 일 아니냐 이런 입장을 추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 대장동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굉장히 지금 의심을 하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정말인지 아닌지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이 상황에서 좀 분명해 보이는 건 이제 검찰 칼끝이 정말 김용, 정진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정말 턱밑을 찌르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민지숙 기자, 네. 사실 어제 우리가 정진상 실장 구속적부심, 그러니까 구속 여부가 맞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니 구속적부심이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맞습니다. 나왔을까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로 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진상 실장 구속 상태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 네, 법원은 주문 요지를 이유 없다. 한마디로 이제 이런 걸 새로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여지가 없다. 그래서 네.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 결정을 한 건데요. 이 정진상 실장 측은 여전히 이 남욱 변호사의 폭로와 같은 진술은 네. 그냥 전해 들은 말일 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실장 신문 끝나고 변호인들에게도 기자들이 붙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선 검찰이 지난주 처음 영장실질심사 때 내놨던 자료와 별개로 새로운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네. 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물증은 없다. 네, 별로 의미가 없다. 전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도훈 의원님. 네네.
지금 정진상 실장 구속 적부심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검찰의 수사는 더 오히려 힘을 받게 되는 정황이 아닌가 싶어요. 뭐 민주당 측에서 오히려 뭐 힘을 받게 해준 측면은 있는데 사실은 결과가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당연히 그렇게 뭐 기각될 것 힘받을 같았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네. 이제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사기를 쳤는데 네. 그 돈을 갚았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증거 나왔다든지. 근데 지난 그 19일 날 구속이 됐는데 네. 21일 날 적부심 신청했잖아요. 네. 이틀 동안 무슨 상황의 변화가 있었겠어요. 굳이 있었다면 남욱 씨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오히려 네. 정진상 씨에게 굉장히 불리한 정황들을 많이 그 얘기를 했죠. 이번 적부심은 사실은 정진상 씨가 그렇게 뭐 원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변호사들이 좀 밀어붙였는데 아마도 서욱 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김홍희 저 해경청장이 네. 적부심에서 풀려난 이제 전례를 아마 생각한 것 같은데 아. 그 두 분은 그 구속 기간 20일을 다 채웠어요. 그래서 검찰이 충분히 수사했다고 보고 또 특히 장관도 하고 청장도 했으니까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조금은 이제 감안해 준 건데 정진상 씨가 무슨 뭐 국가는 물론이고 뭐 성남시에도 그렇게 기여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적부심입니다. 네, 사실 뭐 적부심이 기각될 거라고 예상이 됐었던 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정진상 실장 말고 또 다른 측근이 있죠. 먼저 구속돼서 이제 기소까지 된 김용 부원장, 이수아 기자. 네. 김용 전 부원장, 이 전이죠. 김용 전 부원장은 옥중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네, 전직 민주당 의원의 SNS를 통해서 좀 대신해서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올린 건데요. 이 글을 네. 그대로 읽어드리면 김용 메시지 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서 네. 대장동과 엮으려는 검찰의 확증 편향이 병적이다.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으로 자신을 엮으려고 하는 시도가 적나라하다라면서 이 억울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김용 전 부원장 이렇게 옥중에서도 입장문을 냈지만요. 네. 출소했는데도 입을 꾹 다문 인물이 있습니다. 어제 약속한 대로 이 취재진에게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나왔는데 바로 김만배 씨죠. 네. 구치소 앞 모습 보고 오시죠. 김만배 씨, 김만배는 자백해라. 양심 선언하세요. 양심 선언. 석방 소감과 앞으로 어떤 거 위주로 증언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만난 적 있으시죠? 권오수 회장 만났죠? 대장동 그분 누굽니까? 들어가세요. 네, 당장 금요일인 내일에도 대장동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유동규, 남욱, 김만배, 네. 대장동 3인방이 모두 풀려난 채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네. 법정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키맨 3명이 다 지금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첫 재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주시해서 내일 잘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쭉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자꾸 좀 커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수아 기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내 내홍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친명과 비명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네. 가운데 비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이 김종민 의원이 또 네.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실까요?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들어서 민주당 전체의 신뢰도를 깨는 게 이게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조국 사태 때 2년을 싸우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칼을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칼끝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싸우면 칼끝 잡고 있는 사람이 피가 나잖아요. 검찰이 던져주는 이슈들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안희정 전 지사 구속이 되니까 아주 절절히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유감 표명이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에 네. 대한 유감 표명이죠.
네, 이 조응천 의원의 경우 법적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 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역시 책임론에 좀 힘을 실는 모습이었는데요. 친명계에서는 이 다음 총선이 다가오면 당장 경쟁력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느냐. 네. 어떻게 보면 이 대표밖에 없는데 어림없는 소리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검찰의 칼날이 보면 이재명 대표만 향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이 칼날이 전방위로 좀 당 전반으로 좀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현재 검찰이 이 대표를 넘어 민주당을 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민주당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탄압하면 없어져야 되나요?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다 매일 나오잖아요. 노웅래 나오고 김태년, 노영민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없어지면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은 민주당을 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쳐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야말로 뭐 이대로 다 죽어 이런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가 생각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검찰 지금 이 뇌물수수 의혹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 오늘도 추가로 국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노 의원은 여전히 결백하다는 입장인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없어요. 없고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그 기자 21년 그리고 의정활동 사설하는 동안 청탁받고 뭐 받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내가 하여튼 뭔가 지금 이렇게 하여튼 휘말렸으니까 하여튼 내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측근들과 비교해서 조금 너무 당에서 안 도와준다라는 시선이 있는데 자꾸 측근 지금 측근이 어디고 이제 정치 수사인데 그게 무슨 측근 이런 게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돌파해야지 무슨 당이 돌봐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네, 검찰은 또 어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이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CJ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가 네.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도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지금 얘기 나온 사람이 노웅래, 노영민, 오영훈 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름 기둥들이거든요. 지금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친명계뿐만이 아니라 뭐 친문도 있고 네. 뭐 친낙도 있고 뭐 이게 기타 등등 지금 뭐 민주당의 개파에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에서는 좀 부글부글 좀 끓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뭐 독재 정권 시대에도 이러진 않았다라는 건데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뭐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 네.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과 경찰의 이 칼끝이 네. 그러면 공정하게 지금 가고 있느냐 이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좀 의구심을 푸는 것 같아요. 어저께 그러니까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하고 엄청나게 많은 막 속보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 해가지고 풀어줬다라는 누가 네네. 풀렸냐면은 이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 전 사장.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계열 분이고 강원도 정무부 시장하고 그리고 네. 원유철. 네. 이 두 분이 그러니까 한 명은 취업 청탁 관련해서 징역 3년 받은 분이고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겠다고 산업은행에서 대출하겠다고 알선을 하면서 수뢰를 한 분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풀려났는데 그날 취업 청탁했다고 노영민 계열사 압수수색을 한 거 CJ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법무부에서는 풀어주고 있고 그것도 여권 인사만. 그 이쪽에서는 검찰은 이거 취업 청탁했다고 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낙하산이 문제라고 한다라면은 네. 지금 최고 낙하산은 이은재 지금 전문 건설 공제조합 지금 연봉 3억 원 지금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데 갑자기 들어갔거든요. 만약 노영민을 만약에 관련해서 수사를 하려면은 이은재도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은재는 누가 꽂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형평성이 맞느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는 의문을 개인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